제가 대표이사 명함을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시고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대학생 시절에 광안리에 갔었던 얘기를 1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부산에 일단 이거 하나만으로 신뢰를 잃어서 도입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자, 한잔하고 가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는 만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계약을 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모두사인 대표 이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계약을 만나지 않고 하다니. 네, 그러니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서비스를 만들기 전까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 계약이라고 하는 게 만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만나서 했을까? 오히려 이제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반대로. 네. 대표님은 계약하실 때 주로 전자계약 하시나요? 모두 사인 쓰죠. 진짜요? 네, 저 투자 유치할 때도 다 모두 사인 써요. 아, 투자자들이 쓰던가요? 네, 그럼요. 기존에는 뭐 계약이라고 하면 꼭 만나서 종이를 통해서 서명을 하고 또 그 계약서들을 각자 보관하고 관리를 해야 됐다면 모두사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을 하는 방식 자체가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계약을 할 때 종이를 써서 계약을 하진 않잖아요. 이전에 뭐 워드나 뭐 PDF나 이런 일단 문서를 작성하고. 네, 문서를 작성하는 그 전자문서 파일이 준비된 상태에서 예전에는 출력을 해서 만나서 계약을 했다면 저희는 그 문서를 그대로 저희 서비스에 업로드를 해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링크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링크를 이제 수신하신 분은 본인 인증을 거친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인을 하시거나 또는 뭐 도장을 이제 찍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완료를 하시면은 완료된 문서를 동일하게 링크로 전달받으시게 되시고 언제 어디서는 뭐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그럴 때 접속을 하셔서 또 보실 수도 있는 계약량이 많으시다면은 어떤 계약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계약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또 누가 했는지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보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네, 전자계약이? 맞습니다. 언제부터 됐죠? 전자계약이? 전자계약 그 자체 효력을 떠나서 법적으로 저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효력이 특별한 형태나 형식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딱 그 순간 효력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걸 뭐 낙성 불효시 계약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어렵다. 아,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니, 법률가 출신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법학과 나오셨다고. 당사자가 동의가 성립하면 그냥 효력이 발생한다인 건데 결국에는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기존에는 그것을 사실 종이 외에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셨을 것 네. 같아요. 물론이죠. 뭐 예를 들어 녹음이 된 파일이 있다. 그럼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전자계약은 당사자 간의 동의를 했다라는 것을 전자적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칙에 의해서 사실 효력이 인정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인증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네, 인증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걸 또 기업 입장이나 개인 입장에서 쓸 때는 그래도 말도 어렵잖아요. 낙성 불효시 계약 원칙 이걸 일반인들이 알기도 어렵고 그럼 근거되는 법령이 뭐냐 뭐 그러면 이제 전자적으로 서명을 할 수 있는 전자서명법 전자문서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는 전자문서법 이런 개별법들이 또 존재해요. 아마 많이들 아시는 게 공인증서가 없어진 걸 아실 텐데 그게 사실 공인증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전자서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전자서명 방식들을 국가에서 인정해줬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모두사인 입장에서는 고객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그 효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게 된 어떤 계기가 또 되지 않았나 저희는 근데 그렇게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법도 제정돼 있는데 공공기관들이 안 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참 신기하다, 그죠?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안 써. 네. 어떡하지? 저는 점점 바뀔 거라 생각을 해요. 인류가 있었던 이래로 다 실물 기반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왔잖아요. 종이나 뭐 석판이나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비실물 형태, 전자 형태로 지금 옮겨지는 지금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뀌는 과정이다 보니까 거부감도 많을 거고 어색하실 거예요. 정부나 이런 쪽 규모가 큰 곳들은 분명히 좀 움직이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의지는 있지만 변화의 크기를 좀 크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싶은데 제가 최근에 과기부 산하 기관 중에 하나하고 일종의 전자서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모두 사인했던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야, 이게 거의 전 최초의 경험이었거든요. 공공기관하고 이렇게 네. 사인할 때 거의 없죠, 아직도.
공공기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도입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일 잘하는 기관이 어딘가요? 칭찬이니까 뭐 해도 돼요. 키사 같은 곳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키사가 어디서 하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아, 그런 것도. 과기부. 네네. 역시 과기부가 빠르구나. 네. 기쁘. 과기부. 박수를. 기억나는 사례가 부산시 같은 경우에 그 디캠프랑 업무 협약을 해야 될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모두 사인으로 또 하셨었거든요. 그런 것도 왜 보면 그랬을까요? 역시 디캠프. 초기 때 투자했죠. 네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 디캠프와 계약하려면 모두 사인으로 해야 아이고 된다. 해야죠.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표님을 만난 게 부산에서 처음 만난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부산에서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부산에도 굉장히 크게 성공한 창업가들이 많은데, 그죠? 맞습니다. 훌륭한 회사들이 많죠. 부산 창업자들이나 또는 예비 창업자들이 대표님을 롤모델로 많이 삼겠다. 아유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몇 년도였죠, 창업이? 창업이 저희가 법인 설립일 기준으로는 2015년에 했었고 또 실제로 좀 준비를 했었던 것까지 포함한 2014년부터 좀 그게 첫 창업이었나요? 네, 첫 창업입니다. 서비스는 세 번째 서비스고 회사로는 이제 첫 회사입니다. 대표님이 법률 전공하셨나요? 네, 법학 전공을 해서 원래는 좀 고시 공부를 했었고요. 떨어졌구나. 네, 떨어졌고. 너무 콕 집으시네. 네, 아이고 팩트니까요.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 자기 길을 찾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아. 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고시 공부는 몇 년 하셨어요?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이제 신림동에 올라가서 벽 보고 대화하면서 공부하고 막 했었는데 참. 사실 막 공부가 안 되면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핑계거리를 찾잖아요. 음. 동기부여를 해야 되니까 내가 합격하면 행복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합격한 형들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얘기를 나눠봤을 때 제가 원하는 행복의 결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고시를 그만두고 이렇게 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뭐 계기 같은 게 있나요? 그때부터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2012년 그때쯤이었으니까 그럼 코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전공이 법학이니까 코딩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려면은 잘 만들 수 있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기획자, 디자이너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학교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집단 동아리가. 그래서 제가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어요. 아, 고시를 포기한 다음에 학교 내 소프트웨어 관련한 동아리를 네, 만든 동아리를 거예요? 만들었어요. 설립잖아요. 네네. 처음에 만들었는데 또 만드는 서비스가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저희가 대학생 때 만든 서비스들이 제가 공부 영역보다는 야, 여기에 오히려 확실히 재미를 느끼구나라는 걸 느껴서 원래는 이제 취직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제 전공과 관련된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공부를 꽤 열심히 했으니까, 그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공부가 도움이 된 건 사실 아니었고 고시 공부하기 전에는 그렇고 많이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이제 형님들이 많이 알다 보니까 그 친구들과 형님들이 다 변호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주변에서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한테 많이 여쭤봐 주셨어요. 대표님 말씀의 요지는 공부보다는 역시 노는 게 그렇죠. 사업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인맥과 결론인가? 네트워크. 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네. 인맥과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소개시켜 드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변호사가 정말 좋은 변호사일까? 저 역시도 제 지인 변호사분들이 아니라 저 스스로 이렇게 변호사를 수소문을 찾아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럼 변호사를 찾는 그 기준이란 뭘까? 변호사는 그런 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또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개업을 했지만 홍보를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떤 실력이나 이런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도 네트워킹을 잘 해야 인맥을 만들어 소개를 받으니까 지금 그런 서비스가 있지 않나요? 많이 있죠. 지금 한국에서 제일 그래도 잘하고 있는 서비스가 저는 로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톡도 그 당시에 있었고요. 회사 서비스 이름이 뭐예요? 그 당시에 했던 서비스가 인투로라는 서비스입니다. 아, 인투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대학생이 했던 형태로 하면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마케팅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제품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창업을 하지 않는 이상 하긴 힘들겠다. 그때 법인 설립을 했는데 그게 잘 됐나요? 아니 법인 설립 그때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안 하고 저희 서비스를 운영을 했고 법인 설립했던 계기는 사실 투자 때문에 하게 됐어요.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는데 의뢰인들과 변호사들을 많이 만나 뵙다 보니까 법률 분쟁의 대부분이 계약으로 출발한다는 걸 좀 알게 돼서 아, 그때. 계약서를 안 썼거나 썼는데 분실했거나 잘못 썼거나 이 서비스를 하다가 그 서비스 가운데서 정말 니즈가 있는 걸 발견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만들어 드리는 서비스를 했어요. 반응이 좋았던 건 아니고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프라이머의 그 권도균 대표님을 뵙게 됐고
프라이머의 투자를 이 서비스로 받게 돼서 법인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전자계약 자체에 대해서 니즈가 되게 크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또 계약서가 종이로 보관되는 불편함을 되게 많은 걸 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계약서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이 계약 과정 자체를 전자화해서 만나지 않고 할 수 있게 해드리거나 또는 만나서 한다 치더라도 전자문서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 이 시장이 훨씬 크겠구나 해서 이전에 했던 도 서비스를 그냥 접고 그냥 모두 사인. 피봇을 네. 하신 거네요. 근데 뭐 수익 모델도 없었고 힘들었죠. 포기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잘 포기하셨나요? 네. 고시도 딱 3년 하고 포기하고 네. 인트로도 네. 얼마 하고 딱 포기했어요? 인트로도 기획했던 계약에 포함하면 한 1년 반에서 2년. 그래도 뭐 상당한 시간을 투입했네요. 네. 6개월하고 그만둔 건 아니고 딱 좋은 타이밍이었다. 피봇하기에는. 네. 2년 해봤는데 안 돼. 로통 네가 다 해라. 제 강점 기준으로 봤을 땐 잘 포기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계약만 다 전자계약으로 바꿔도 우리나라에 절감이 되는 시간 비용, 그 다음에 노동 비용, 속도가 느려지는 걸 단축시키는 이런 경쟁력이 뭐 엄청나게 세이브 되겠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종이 쓰는 비용도 그러네. 되게 많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ESG 관점에서도 종이 계약을 없애면 그로부터 세이브되는 돈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마다 종이도 아깝기도 하고 왜 이걸 세 부나 만들어야 되지? 맞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두껍지? 그리고 세 번째는 관리가 안 돼. 맞습니다. 종이 계약은 다 스캔 떠가지고 다 디지털로 보관하거든요. 종이 잃어버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증거 자료가 되니까. 근데 또 계약서라는 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부분 뭐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객이 얼마나 되죠? 지금 가입한 고객 기준으로는 한 19만 개 정도. 개라고 하면 단위가 뭐예요? 19만 개 회사. 회사가 네, 19만 네, 개나 돼요? 네. 오, 19만 개. 지난번에 15만 개라고 들었는데 또 늘었나요? 네. 근데 뭐 워낙 저희가 무료로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또 1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 거의 계정 어카운트 단위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이제 추산을 1인 회사?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서 개인은 가입 안 하나요? 개인도 많이 하시죠. 개인이 유료 고객으로 쓰나요? 많지는 않는데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내 개인이에요. 5만 원인가? 제가 한 번은 개인적으로 계약할 일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왔다 갔다 할 생각하니까 막 너무 스트레스고 그래서 이럴 바에 그냥 유료 회원 가입하자 하고 하니까 5만 원인가 6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월로 결제하시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월 5만 원이었나요? 5,000원 아니에요? 그게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네. 필요하신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월 5건 이내로 그냥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9,900원 월 쓰시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이제 좋은 기능들 쓰시는 경우에는 그런가 보다. 좀 좋은 거 쓰셨나 봐요. 아니요, 5건. 왜냐면 개인적으로 뭐 5건. 계약할 게 별로 네.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문서 작성해서 보내고 그거 받아서 이제 날인 양쪽에서 하고 끝났는데 감사합니다. 유료 고객. 감사합니다. 유저 수로는 저희가 가입자 수 기준으로 이제 80만 명 넘어선 상태고 이분들이 한 번 계약할 때 한 2시간 정도를 쓴다고 아주 최소화해서 쓰고 네. 최저임금 정도로 하면 네. 2만 원 정도겠다, 그죠? 네. 그럼 이게 1,600억 정도 세이브가 되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계약 자체가 진행되는데 한 일주일 네. 정도 걸리는데 그 비용까지 하면 뭐 대표님 회사가 1년에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만 해도 한 3천억은 되겠다. 맞습니다. 3천억만큼 벌지 못하죠, 아직. 네, 근데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일단 쓰게 만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락인이라고 하죠. 네, 락인. 맞습니다.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인 이제 프라이머에 선발되셔서 나름 엘리트 코스를 하셨나요? 저희는 뭐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 다음에 생각나는 뭐 엘리트 코스 없어요? 절 보면 생각나는 거. 전 있습니다. 저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디캠프. 네, 디캠프. 디캠프요? 네. 디캠프에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어요? 디캠프 디데이를 통해서. 디데이요? 네, 네. 디데이 언제 서비스 출시하고 나서 바로 베타 서비스인 상황에서 몇 년도였죠? 2016년에 했습니다. 디데이가 어디서 열렸나요? 디캠프에서. 선릉. 설릉에서. 네. 그때 이제 저희는 수상은 못했습니다. 수상은 못했는데. 원래 수상 못하는 팀이 사업 잘해요. 그래요? 저도 못했어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디캠프에 선발되신 게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됐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죠. 왜냐면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신뢰가 되게 중요한 서비스잖아요. 저희가 레퍼런스가 없는 상황에서 고객들을 마주했을 때 어떤 설득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 우리는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창업재단에 투자를 받았다.
민간 재단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인증은 아니지만 딴 사람들이 듣기에는 은행권 청년 창업 재단이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거짓말은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그냥 팩트를 얘기한 거네요. 그리고 또 여러 회사들한테 모드사인 소개시켜 주기도 했고 제일 감사한 건 일단 모드사인 써주시니까. 사용자가 되는 거. 네, 네. 저희는 정말 중요한 서비스적 가치 중에 하나가 써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디캠프가 스타트업 씬에서 차지하는 임팩트,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디캠프가 모드사인을 계속 써주시면서 또 그런 스타트업들이 전자계약, 모드사인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되지 않았나. 과기부 쪽에서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은 공공기관들이 이제 스타트업 지원한다고 하면 돈만 주잖아요. 네. 제가 심지어는 어떤 간담회 같은 데 가서 돈 주지 마라. 그냥 사서 써라. 그러면 그게 돈 주는 것보다 10배는 더 도움 된다. 투자금을 줄 게 아니라 그냥 매출 이렇게 주고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면 한국 정부가 쓰는 거면 해외에 나가서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 왜 안 쓰냐 그러니까 그게 뭐 프로세스를 바꾸고 내부의 업무를 바꿔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힘든 걸 이해는 하는데 효과는 사서 써주는 게 훨씬 좋죠. 그쵸. 엄청 도움이 되죠,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B2B 사업이잖아요. B2B 사업할 때 다른 B2C 사업이나 다른 형태의 사업과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나요? 결국 고객들을 유치하는 그 과정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B2C는 결국 이걸 제품을 쓸 사용자와 또 광고나 어떤 마케팅의 대상이 동일한데 B2B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실제로 쓰는 유저, 또 이걸 도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자, 또 이 도입을 검토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게 있고 이들을 다 설득을 해야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른 어떤 전략과 방식들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B2B는 B2C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좀 거쳐야 되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건 좋은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에피소드? 뭐 이런 아. 거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실래요? 문의가 들어와서 미팅을 하게 되는데 서울 쪽에 있는 회사들에서 문의가 들어와서 상당히 도입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신 상태에서 의사결정권자랑 이렇게 미팅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회사의 최초의 영업 사원이었으니까 이제 제가 영업을 가죠. 명함을 이렇게 교환을 하잖아요. 제 명함 그 직책이 대표로 되어 있고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대학생 시절에 광안리에 갔었던 얘기를 1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어느 횟집이 맛있고 그 말을 제가 부산에 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 신뢰를 잃어서 도입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말해요. 저는 이제 힘들게 막 버스 타고 막 올라갔는데 그 얘기만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고 되게 좀 그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공감되네요. 네. 또 어떤 회사는 제가 대표이사 명함을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시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대표인 회사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힘들다라는 피드백을 직접 주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요? 네, 어떤 분은 제 진로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창업하지 말라고. 이거 큰일 난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나이도 젊으니까 취직해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오늘 사지도 않을 거면서 충고를 해. 그렇죠? 네. 진짜 우리 꼰대들 많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곳 한 곳 모셔왔고 그들이 잘못했다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해서 명함에 이제 저희도 버추어 오피스라고 있거든요. 그 서울 사무실의 주소를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명함에 서울 사무실 주소를 넣고 또 제 명함에도 대표가 아니라 영업팀장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생각보다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이제 잘 돼서 도입이 되고 나서 담당자분들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대표랑 영업 당사자 이름이 같으니까 동명이인 줄 알았다가 인터뷰 기사에 제 얼굴이 나오니까 대표님이셨냐고. 되게 짠한 스토리네요.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부산이라는 거 하나가 불이익이 됐었는데 나이가 어린 건 이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부산이 불이익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부산에서는 어떤 성공한 IT 회사들이 많지 않으니까 신뢰를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훌륭한 부산의 스타트업들이 많고 또 IT 기업으로서 성공한 부산 스타트업들이 많아진다면 나중에 뭐 저희 후배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이 부산이라는 이 지역적인 한계가 아니라 강점이나 장점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 만들어 보고 싶다도 또 다른 저희에 있어서 동기부여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좀 짠하기도 하고 저는 사업할 때 심지어는 사적으로 만날 때도 나이는 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를 묻는 순간 서열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너보다 나이 많으니까. 일찍 태어난 게 뭐 자기가 잘해서 태어났나.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태어난 게 무슨 내 노력과 무관한 거고. 결국은 그러면 나의 프로덕트와 나의 역량, 나의 설득력, 비즈니스의 논리 이런 것들이 중요해야 되는데 만나가지고 대표님 몇 살이세요? 25입니다. 그러면 그럼 신뢰할 수 없지. 자네 말이야 창업보다는 대기업에 가게. 우리 아들 어떻게 된지 알아? 우리 아들이 말이야 진짜 좀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나이 가지고 이제 따지고 출신 가지고 따지고 대학교 어디 나왔냐 뭐 이런 거로 따지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실 회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좀 자랑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전략적으로 타겟팅했던 시장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인데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스타트업이 얼마나 쓸까? 좀 특정할 수 있는 것 기준으로 10억 이상 투자받은 회사들을 리스트업을 쭉 해봤거든요. 저희가 모두 다 아는 건 알겠지만 이게 1,000몇백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77%가 모두 사인을 쓰셨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비즈니스는 전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전쟁을 할 때 적의 영역을 내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딱 들어가서 거점을 만들고 그걸 교두보로 하는데 그걸 확장해 가거든요. 한 포인트를 딱 잡은 다음에 확장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걸 중구난방으로 하면 거점이 제대로 확장이 안 돼요. 한 분야를 확실하게 타겟팅하고 이걸 완전히 도미넌트하게 잡아가는 이 전략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질문 하나. 네. 왜 그 스타트업을 첫 번째 타겟으로 정했어요? 스타트업은 기술에 대해서 좀 얼리어답터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저희가 뭐 여러 명 설득하는 게 아니라 대표만 설득해도 도입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측면에서 스타트업이 전 되게 괜찮다라고 또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 회사도 처음에는 뭐 한 5인, 10인이겠지만 나중에 100인, 1000명 유니콘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번 락인이 됐을 때 또 저희한테 오는 어떤 그 부분에서도 되게 유의미한 타깃이다. 회사들의 성장 속도가 우리 매출의 성장 속도하고 동일하네. 네. 그래서 저희는 되게 감사하죠. 그래서 뭐 많은 유니콘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많이 지켜봤던 것 같아요. 뭐 오늘의 집도 그렇고 마켓컬리도 그렇고 계속 계약량들이 엄청나게 증가하시더라고요. 뭐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도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계약 상대방 분들께서 전자계약을 또 쓰실 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갑이니까 오히려 전자계약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종이계약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나중에는 스타트업 힘이 커지니까 특정 어떤 스타트업들이 전자계약을 하시는 걸 받아주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데이터를 보고 있으니까 아니 이 대기업에서 이 스타트업이 요청한 걸 서명을 한다고? 저희 되게 신선했어요. 특히 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또 제품 중에 하나가 API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본인의 어떤 ERP나 뭐 CRM이나 아니면 뭐 그룹웨어나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이 사인이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저희 API를 가져와서 연동하실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그렇고 롯데 글로벌 로지스도 그렇고 저희 서비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되겠다. 우리나라도 가능하겠다라는 확신을 좀 얻어서 우리가 B2B 영역에서 이제 기업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의 솔루션을 납품하는 쪽에 고객이 또 생기네, 그죠? 네. 우리 API를 연동해서는. 네. 또 저희는 SI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 그대로 저희 문서만 제공하면 알아서 개발을 하시거든요. 보통 뭐 한 3일 이내에 다 개발을 하시니까.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전략적인 검증을 잘 끝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견기업, 대기업의 고객들 매출이 늘어날 준비를 마쳤다. 그런 건 되게 잘했지 않나 저희가. 대표님, 그러면 우리가 모두 사인이잖아요. 네. 그죠? 구호를 하면서 컨버사를 모두가 모두 사인으로 사인하는 그날까지. 모두 모두 사인으로 사인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위하여. 위하여.